집 6채가 더 나쁘냐? 아니면 실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가 더 문제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인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부동산 여론전, 설 연휴 내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부동산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 논란까지 불거져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끝나지 않은 SNS 설전 보시죠.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연휴가 끝난 날까지. 자, 고향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죠. 노모의 걱정 커, 불효자는 웁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해서 안 된다라고 대통령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을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별장, 소멸지역 세컨드하우스는 문제 안 삼는다. 팔라고 할 생각 없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다시 맞받아칩니다. 대통령 SNS 답하느라 핸드폰 달고 있었더니 노모께서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 죽어야 하는디 라고 하셨다. 아들아,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의 50억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라고 덧붙이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보이지 않는 칼이 챙챙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오고 갑니다. 대통령은 이 다주택을 돈이 되게 만드는 정치인들 문제다라면서 여전히 이 다주택이 돈이 되는 구조가 문제다라고 장 대표 6채를 겨눴고, 이에 대해서 장 대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분당의 재개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고 칼을 겨눈 셈이 된 겁니다. 인식 차이가 상당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우리 김 검사가 또 경제 범죄 전문 검사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분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보여요. 근데 일단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일부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사실은 SNS에 올렸거든요. 한때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또 사회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도 이제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장동혁 대표도 일단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6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 6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합치면. 그러면 6채 다주택자, 이 사람이 나쁜 거냐? 아니면 사실은 강남에서 똘똘한 한 채, 70억, 8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쁜 거냐?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쁠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그냥 사회 악유랄지 이제 마귀라고 규정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와서 말을 살짝 바꿉니다. 다주택자 나쁘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구조를 만든 정치인이 나쁜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에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반성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논쟁 자체가 사실은요, 지금 아파트의 어떤 뭐 폭등이랄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다주택자를 악마화시키면서 그 책임을 투기를 떠넘겼단 말이에요. 물론 원인의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정책을 세워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 모든 부동산의 어떤 폭등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약간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데, 다주택자 중에서도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가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뭐 예를 들고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지방이 아주 좁은 뭐 10분의 1, 또 5분의 1, 그 상속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 직장이 있어요. 그럼 지방에다가 집을 뭐 아주 싼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지방에 이렇게 집을 사고 하는 것은 주택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의 어떤 주택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이제 사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1야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SNS로 이렇게 설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서로 어떤 정책 경쟁으로 가야지 서로에게 비판하고 서로에게 묻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이 살짝 말을 바꾸신 거 아니냐라는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도 좀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5월 9일을 기점으로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부터 정책적인 입장을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조금 이 초점이 논점이 흐려진 포커스가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자꾸 어머니 얘기하고 이렇게 감성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조금 그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또 SNS를 통해서 설 연휴 내내 그렇게 할 말이 많았다면 설 전 2월 12일 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해서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설전 끝에 영수회담 같은 거 안 해도 되겠더라. SNS로 다 하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베베 꼬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서 가장 정치 하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고요. 오. 두 번째는 지금 그 양도세 중과는 서울하고 경기 지역 한 12군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의 그 모친이 살고 계신 보령의 그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 집을 들어서 더군다나 2022년 사진을 4년 전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좀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요지는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불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그에 상하는 돈을 벌었으니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니 또 거기에 맞는 걸맞는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가 핵심 요지예요.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만 그게 이제 매매로 이어지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논점을 비껴가는 이야기, 무슨 뭐 50억 집 보러 설 지나서 간다랄지 정말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통령을 밀고 나갈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책의 어떤 그 실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또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 SNS 상에 올렸더라면 아마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초점이 흐려진 이런 논점에 벗어난 어머니 얘기만 계속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의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설 연휴인데 어머니 파리를 했다, 불효자다라고 비판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께서는 어머니 파리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섯째라고 하지만 그 장동혁 대표 모친께서 사실은 그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이 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지 이게 팔아간다고 95세 된 노모가 걱정하는 것을 자꾸 SNS에 올리시던데 그건 좀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파리하는 것 같아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불효자 아니에요. 아무 걱정 없는 집을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모친이 사는 그 집은 시골집이기 때문에 다주택에 관계가 없어요. 불효자는 운다. 장 대표는 이렇게 올리면서 이 다주택자를 겨눈 이 대통령의 이 SNS를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왜 어머니를 파느냐, 정말 불효자다라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이 불효자 논란, 부동산 설전이 여야로 번졌습니다. 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 실제 노모가 한 말씀 맞냐? 연휴 끝나면 서울 50억 집 보러 간다. 이게 유치해서 헛웃음이 나온다. 50억 차익 표현도 가짜뉴스다. 박지원 의원, 노모파리 진짜 불효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 대통령, 다 문제 아니다 꼬리 내렸다.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 국민 일생을 어지럽혔다.
라고 서로 여야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말 노모가 그런 말씀을 한 게 맞냐. 명절이 끝나면 50억 아파트 구경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한 게 맞냐. 아니면 노모의 이름을 빌려서 장 대표가 그냥 쓴 거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95살 된 노모께서 뭐 관세, 뭐 쿠팡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 그 정도는 그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넘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점점 트럼프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시도 때도 없이 SNS에 새벽에도 올리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들 잠을 못 잡니다. 뭘 올릴까 봐서. 전 세계 기자들이 잠을 못 잡니다. 뭘 올릴까 봐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날 갑자기 SNS에 올렸어요. 좀 편안하게 국민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설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이재명, 장동혁입니다. 서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적대적 공생관계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슈를 주도하면서 다주택 문제가 설날 밥상에 오르게 한 그런 것을 이뤄냈죠. 장동혁 대표는 이슈의 중심에 계속 숨으로써 보수의 대표는 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뤄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게 설날 전날 올리면서 장동혁 대표가 집이 6채라는 것을 올린 게 저는 이게 실책이라고 봐요. 왜냐? 올린 건 뭐 자유입니다. 본인이 뭐 잠 안 오니까는 뭐 올렸다고 칩시다. 장동혁 대표의 집은 정말 다주택자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고려동 집 하나, 지역구에 있는 집 하나, 지역구에 집 있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노모가 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진주에 있는 장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5분의 1, 10분의 1이에요. 집은 5분의 1, 10분의 1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입니다. 오피스텔은 뭐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6채야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야말로 다주택자들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턱하고 올리니까 뭐 지지자들 입장에 본다면 장동혁 집 6채 가진 부도덕한 다주택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 거기서부터 시발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이러면서 저는 왜 그 후에 대통령이 자꾸 전쟁을 걸고 있는 건지 물론 의도는 이해를 갑니다. 정치적으로 중심에 섰다는 거.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관한 문제는 현재 국민 이제 정치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정치인이 문제다. 아마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다주택자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선거위에서 선거 당선의 목표지 소수인 다주택자를 지지해서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좀 잘못 짚은 것 같고요. 다주택자에 관한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심, 재산에 대한 탐욕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자는 게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좌파에서는 그런 욕심, 인간의 탐욕 자체를 부도덕하게 보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문제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 갑자기 다 없어진다 하면은 전세월세 문제가 당장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이지 다주택자를 옹호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정당 어느 누구도 입으로 내놓고 다주택자를 옹호한다? 선거에 뻔히 악영향을 미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대중정당이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고 유럽 기준의 좌파 우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논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야가 주택 문제에 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공급을 하든 뭐 수요 억제 정책을 쓰든지 간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택 문제 해결해 보자.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해 보자 하고 나서는 게 맞지. 여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새해 설날 첫날부터 그 전날부터 SNS 통해서 싸우는 모습은 참 볼상사납고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설날 연휴 좀 즐겁게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싸우고 있는 모습 보는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그리고 가장 큰 정치적인 승자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죠. 자, 말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비판하자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입장 바뀐 게 아니다. 이유가 있는 다주택자를 비판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채널A 취재진에게 고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라는 야당의 비판.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 한 게 맞냐? 부르자다라는 여당의 비판. 성춘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자꾸 본인을 공격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작년 연말 때쯤에는 이 비상계엄 1년이 지났을 때 저륜과 관련된 본인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당대표 공격 당내에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낼 때 징계 과정 속에서 또 막 비판이 막 불거지니까 단식을 합니다. 단식하는 당대표 공격하기 어렵죠. 그런 다음에 이번 다주택자 관련 문제로 본인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또 갑자기 어머니를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어머니 얘기할 때 사실 어머니 얘기를 뭔가 들먹이면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누가 봤어 이거는 불효자 때문에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다주택자는 웁니다로 느껴져요. 제가 살다 진짜 무주택자의 서름은 들어봤어도 다주택자의 서름을 우리가 SNS로 봐야 됩니까? 심지어 제1야당 대표가 노모를 들먹이면서 다주택자가 이렇게 힘듭니다. 다주택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95세 노모가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실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필리버스터 24시간, 단식 이게 잘 먹혔거든요. 당내 공격 막아내는데 유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모를 들먹이는 것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흑백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만 지금 영상이 흑백이 아니라 논리가 흑백 논리예요. 뭔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악마화시키고 아까 안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수 진영 말고 저희 진보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간의 이런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 욕심, 본능 이거를 좀 죄악시했던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 증식의 열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계셨고 자 지금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자본이 이동하고 있으니 이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잡을 호기니까 이번에는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뭔가 투기 목적으로 여기에 다주택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분들은 중도세 이거 양도세 중과부에 유예해도 뭐 유예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세금 내시면 됩니다. 돈 많잖아요. 돈 많은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빚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투기 목적으로 자산 증식하라고는 욕심을 내는 좀 지나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걸러내자, 지적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권 때랑 다르게 청와대에 있는 무슨 모든 직원들 1주택으로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주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연이 있는 사람들 하라. 세금 낼 수 있는 사람 하라. 근데 되도록이면 하면 좋겠다. 1주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만 표명한 것이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죄악시하던 문화에서 조금 발전한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주택자는 악마화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마귀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서 들이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저는 장동혁식의 어떻게 보면 본인 공격 못하게 하는 이런 단식, 필버, 그런 다음에 노모 이 정치가 이제 유효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SNS 정치로 부동산 승부수에 나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0건, 지난 1월에 8건, 2월에 18건 부쩍 SNS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조기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청와대 입장에선 부동산 이슈가 유일한 리스크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을 뺏겼는지와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부동산 정책 실책이 언급됐었죠. 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쥐고 부동산 승부에 나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도 높고
건수도 많습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심리가 반영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다주택자 중에서 사연 있는 사람은 그냥 안 팔아도 된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세금 내도 된다. 일부 투기 세력은 집 팔아라. 그 일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집값을 내리는데 얼마나 유효하냐. 이 말은 과연 집값이 다주택 때문에 올랐을까? 라는 굉장히 경제 철학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두 번째는 대통령이 SNS를 많이 올린다고 과연 집값이 얼마나 잡히냐. 이 두 가지 안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돈들이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팔겠다라고 개항에 출마했을 때 했던 그 분당집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왜 팔지 않느냐. 뭐 이런 야당의 비판도 이런 맥락 속에 나온 것 같은데 김관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채도 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다주택자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다. 투기 세력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시각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방선거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또 본인이 강력하게 SNS 메시지를 내니까 지금 2월 달에 아까 8건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2월 19일이에요. 그러면 거의 매일 한 건씩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은 다주택자의 일부가 뭐 몇 억씩 내놓고 아파트를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일부 내놨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내려갈까?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어느 강남에 잘 나가는 아파트가 3, 4억 한 채가 뭐 내린 상태에서 나와서 팔렸다.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일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걸 봐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부동산 싸게 내놓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거냐예요. 얼마나 갈 거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윽박 지르고 뭔가 겁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될 것 같고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부동산이 아주 쉬운 거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5천보다도 더 쉽다고 했는데 아마 SNS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값이 잡힐 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코스피 5천도 계속적으로 메시지 내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그게 대통령의 SNS 메시지랄지 5,000피 올리겠다는 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뭐 반도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가장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는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부동산은 올라가야만이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공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뭐 6만 원가 이 얘기했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과연 공급 대책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 할지라도 7년 8년 걸려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중요하잖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수표처럼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결국 그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좀 디테일하면서도 근본적인 것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엄청나잖아요. 물가 많이 오르고 그 민생이 지금 죽을 맛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집값하고도 또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야지 이게 다주택자로만 공격을 한다랄지 SNS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에 관한 어젠다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여권 관계자를 좀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한 적은 없다라는 설명들을 많이 하더군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돈이 악마라더니 거기에 영혼을 팔린 셈이냐. 투기적인 이 다주택 투기를 왜 옹호하느냐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설명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드리겠습니다.